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돈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선 시간 5편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어떤 원리 혹은 그 실험 현장을 통해서 우리 깨달음의 본령이 어떤 것인지, 깨달음의 실질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뭐다? 돈수다 이런 말. 돈수의 깨달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 요즘수 같이 뭐 시부도 한 3, 4단계에서 깨달음 내 하고 그리고 그 뒤로 뭐 수행한다 해가지고 한 5단계 모구자 정도 모구 단계에서 뭐 그냥 확철대오한 견성도인처럼 그렇게 뭐 행동하는 혹은 그런 언행을 갖다가 보이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 돈수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완벽하게 요달을 하고 따라서 뭐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앞에 5편의 영상을 갖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돈수라는 것이 왜 도노하고 그리고 동시에 단박에 닦아 마치는지 돈수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경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최상승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이 돈수를 가지고 해오 점수와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돈수적인 수행에 대해서 해오 점수는 뭐라고 합니까? 수행하지 마라.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한다면서 수행하지 마라고 합니다. 참 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이거하고 한번 어떻게 이렇게 딱 뭔가 연결이 됐어, 링크가 됐어. 뭐 그게 뭐 어떤 직연이 되든 아니면 감각적인 어떤 경험이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 돈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수행을 하지 마라 그래. 수행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돈호 후 점수한다고 그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해오 점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법문하시는 선지식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그래 뭐 한 3, 4단계에서 15단 3, 4단계에서 한번 딱 경험이 왔어. 그게 이제 일단은 돈으로 그래. 해오 점수에서는 그걸 돈으로 하는데 하고 난 뒤에는 뭐다? 그게 점점점 익숙해져 가는데 그 익숙해져 가기 위해서 수행 따위가는 하지 마라 말이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점수문에서는 뭐라고 한다? 도노 점수라 하거든. 도노하고 난 뒤에 점점 닦아간다고. 그러니까 타이틀은 도노 점수인데 해오하고 난 뒤에 점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해오 점수를 따르는 선지식의 주장은 뭐냐면은 해오하고 난 뒤에 그것에 익숙해져 가는 그 단계, 달리 이야기하면 습을 갖다가 녹이는 그 단계는 뭐다? 수행하면 안 된다 이래 이야기해요. 수행하면 안 된다. 해오 점수해라고 해놓고는 타이틀은 내용은 수행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수행을 하는 것은 뭔가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구하는 거고 조작이고 그게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에 어긋난다 이 말이거든. 그 말씀은 돈수의 경지에서 확철대오하고 난 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돈수에서 확철대오하고 난 뒤에는 뭘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무의도 없는 무의고, 그 다음에 쉼도 없는 쉼이고 무심도 없는 무심. 그 경지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조차도 없는 무수행이 그게 그 경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해오 점수 단계에서 약간 지견이 올라왔든지 감각이 올라온 그 경계에서 이제 수행하면 안 돼. 이제는 완전히 무심으로 완벽하게 쉬어야 돼. 그 뭐 무위 한다고 무심을 한다고 그리고 뭐 쉰다고 막 엄청 바쁜 거지 사실은 역으로. 내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해오 점수에서 하는 이야기 자체가 계속해서 모순 덩어리라. 왜냐하면 그 청정법신을 요다를 딱 하면은 군더더기가 없다니까. 일관되게 초지일관 논리가 쫙 연결되게 돼 있어. 그런데 해오 점수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그 경계에서 어쨌든 간에 안다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혀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해오점수 주장하면서 법문하시는 우리 선지식들 말씀 이래 들어보면 물론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그 전부 아르마리인 겁니다. 아르마리만 정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지식의 법문을 들을 때 정말로 무심이고 무념으로 무의로 들어갑니까? 엔진이 막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죠. 그죠?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저 말을 왜 했을까? 그래 아르마리를 엄청 정장시켜 놓고는 아르마리를 내려놓으래. 자신 아르마리를 퍼부면서.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몽땅 어쨌든 모순 투성이다라는 얘기, 해오점수가. 그리고 이제 해오점수에서 하는 이야기가 또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도노돈수에서 수행하는 것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고 그 결과 소위 말하는 도노돈수에서 뭔가 한 깨달음이라는 어떤 체험을 했다라는 그거는 일시적으로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 이거지.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반문하겠습니다. 스가세조는 그러면 깨달은 그 자리하고 평생을 같이 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묘사한 완전히 해체되었어. 완전한 얽힘에서 완전한 파동으로 전 우주와 같이 완전히 해체된 형체라고는 없는 그 경지를 갖다가 스가세조는 계속해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 형체가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한테 설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스가세존의 어떤 그 삶, 일대기 행장조차도 무시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이때는 이 말했다가 저때는 저 말했다가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말과 저 말이 충돌하고 그러면 충돌하는 그 말을 갖다가 어떻게 교묘하게 또 짜집기를 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나아가고 이걸 계속 뭐 해결의 변증법도 아니고 정반합을 갖다가 막 계속 반복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전부 다 모순 덩어리가 그냥 수미산만큼 크게 쌓여가 있는 거지. 지금 배우점수의 어떤 그 주장, 논단들이. 자, 그러면은 도노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육조단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돈자는 단박에, 찰나에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도노의 도는 단박에 깨닫는다고, 그리고 오는 뭐다? 깨닫고 보니까 무소득이더란 말이야. 얻은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해오점수에서 이제 뭣도 모르고 돈수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갖다가 비판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체험했던 거, 그거 얻었다라고 붙들고 있다 이거지. 붙들긴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스가세존이 49년 동안 그거 붙들고 있었습니까? 붙들고 있었으면 열반에 들어야지. 처음에 스가세존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는 그냥 뭐 이거 붙들고 있겠어 하면은 그냥 열반에 바로 드셔야지.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5편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 깨달음의 경계가 뭘 얻은 겁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얻은 게 있습니까 지금? 본래 나의 청정무구한 그 모습을 갖다가 확인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것 뿐이라. 근데 뭘 얻었어? 그리고 그렇게 한번 투득한 나의 어떤 그 모습을, 나의 그 참성품을 갖다가 전체로서 모든 것들과 하나의 완벽한 해체와 완벽한 얽힘으로써 너 나가 없는 중도 불이의 그 어떤 자리, 도리를 갖다가 한번 딱 체득한 것은 이것은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 거라. 왜? 그 자체로 여여히 존재하는 거니까. 나의 백스테이지, 백그라운드에서. 그 전체로서의 백그라운드, 백스테이지에서 나는 조그마한 먼지 티끌 하나같이 돌기같이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 이 온덩이는. 그러다가 시절 인이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 완전한 해체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런데 뭘 얻었다고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해오점수에서 지금 하고 그거 붙들고 내가 했다, 내가 견성했다, 내 견성, 이걸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게 유소득이죠. 유소득. 응? 내가 얻었어. 내가 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다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점수를 해간단 말이야. 근데 또 수행은 하지 말해. 어쨌든 뭐 수행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얻은 이것을 갖다가 보다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완전하다는 게 뭔데? 그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철저히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 그건 당연히 모순에 안 빠질 수가 없어. 모순에 안 빠진다는 게 이상하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단추 자체가 윗단추를 갖다 밑에다 끼워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런 비유를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단 말이지. 이거는 변함없고 막 언제든지 우리가 막 꺼내가지고 항상 쓰고 있고 항상 쓰고 있고 무궁무진하고 한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죄송한 비유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노숙자가 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노숙자가 그냥 노숙자라고 예를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실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노숙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노숙하시는 분들 제가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노숙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 친척이 딱 이야기를 해주는데, 윗대 쭉 조상으로부터 자기한테 수천억 대 재산이 물려져 있대. 수천억 대 재산이. 그게 이름하여 이제 우리 성품 자승입니다. 해오점수에서 주로 비유하는. 그런데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모르는데 어디엔가 하여튼 비밀 금고나 아니면은 뭐 버진 아일랜드 같은데 그 여기에 어떤 도피처 같은데 있든지 있어. 그런데 그 열쇠를 찾으면은 그 돈을 갖다가 어쨌든 내 것으로 할 수 있어. 근데 해오점수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돈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지금 수천억대 부자야.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해도 돼. 그냥 그 돈 내 거다 생각하고 그냥 노숙 생활 계속 하면 돼. 이게 해오점수의 비유거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게. 그러면서 일마 이놈 항상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항상 쓰고 있지 않느냐. 쓰고 있는지 어떤지 확신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왜? 전부 다 온덩이 이놈이 날구지하면서 살림살이 해가고 있는데 이게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다. 흔히 해오점수에서 하는 이야기. 제가 앞에서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증명을 했죠. 그죠? 아래아식이 완전히 소고되지 않는 그 경계에서는 오온은 참나의 작용이 절대 아니라니까. 내가 이걸 뭐 알았다 해가지고 그런 법문 하시는 내 선지식한테 대묻습니다. 정말로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천만에입니다. 천만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그냥 쓰면 돼. 내 건 줄 알았으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그 노숙자가 수천억 재산이 어디 있대. 근데 그 열쇠를 찾아가지고 꺼내면 그 수천억을 가지고 남도 돕고 자기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뭐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비유를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알았어. 그래 난 수천억대 부자야. 그럼 됐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숙 생활하면 돼. 나 수천억대 부자니까. 해오점수 비유가 이거다 이거지. 알았어 이거. 그래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찾아도 돼. 그냥 내가 쓰고 있으면 되지. 쓰기는 뭘 써. 지금 금고 안에 그대로 들어있고 자기는 노숙자인데. 비유하자면은 이게 뭔지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 할 뿐 모든 행위는 여기에서 참나가 주재하는 게 아니고 온덩이가 그냥 스스로 그 습에 의해 가지고 날구지를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자기가 참나를 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해오점수의 주장이라는 게 그렇다 이런 말. 그렇다 이런 말. 그러고 이제 해오점수에서 흔히 하는 또 하나의 주장이 뭐냐면은 우리 자승이 이 흑공과 같다 그래. 흑공이다라고 소리는 안 하는데 흑공과 같다 또는 흑공 자체가 자승이다라고 헛소리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흑공과 같다라는데 우리 참 성품은 흑공은 아닐 뿐더러 흑공하고 또 같은 것도 아닙니다. 흔히 이제 조사어록이나 선어록집에 보면은 우리 자승이 흑공과 같으니 이렇게 지금 이유를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은 우리 그런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들 우리 이제 어릴 때 성장할 때 보면은 근데 한참 이제 산업개발 기였기 때문에 그 매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뭐 폐수를 갖다가 방류한다든지 이런 게 엄격하게 어쨌든 정부에서 관리하고 통제를 했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뭐 기업 프렌들리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은 사실 그 당시는 굴뚝에서 무슨 시커먼 연기만 올라와도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흑공은 뭐냐면은 그 모든 어떤 오염 물질들이 자기를 갖다가 오염을 시켜도 결국은 그걸 갖다 깨끗하게 다 정화를 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성질적인 측면에서는 흑공과 참나가 닮아 있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볼 수가 있지. 그런데 흑공이 우리 쉽게 말해서 참나가 아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빛을 갖다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빛을 양자의 과학에서 이제 제일 처음 출발점이 어디였다? 서양과학에서 최고의 존재는 신이고 그 신의 현화, 신의 어떤 신이 현발한 것이 우리 삶에 현발한 것이 곧 뭐다? 빛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빛의 존재가 뭐냐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이제 빛은 입자다, 아니다, 파동이다. 이렇게가 입자설과 파동설이 대립돼 있다가 결국은 지금 현대과학에 와서는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의 성질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만 뭔가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된다? 입자나 파동 둘 중에 하나로 드러나는데 그것의 기준은 관측이다. 관측을 할 때는 입자로 드러나고 관측이 없을 때는 파동으로 드러난다. 근데 관측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다, 인연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의 어떤 이 실질을 한번 보자. 본체를. 그럼 빛은 우리가 관측하고 있지 않을 때는 파동이라. 근데 파동 자체는 청정무구라 그랬지. 얽혀가지고 많은 게 얽혀가지고 청정무구한 어떤 그런 존재인데 이게 관측을 통해서는 입자로 드러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은 다 뭐다?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입자로 존재하는 거지. 즉 파동이 입자로 드러난 거지. 그런데 이 빛의 본래의 어떤 그 존재인 파동은 청정무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전혀 걸림없이 그냥 그 청정무구한 성질 그대로를 입자로 드러내면서 비추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밝고 깨끗하고 투명한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빛이 소위 말해서 우리 현상계에서 연기라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은 중간에 뭔가 오물이 없단 말이야. 걸리는 오물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청정무구한 그 파동의 그 성질이 그대로 입자로 현발하니까 우리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로 안에 아무것도 없느냐 말이야. 빛 안에. 뭐다? 우리가 스펙트럼을 비추고 무지갯빛으로 빨주노초 파남보도 나오고 그건 뭐다? 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이 빛 입자 가운데는 뭐다? 많은 성분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빛이 파동에서 입자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연기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현존할 때, 드러날 때 가운데 뭔가 쉽게 말해서 오염 물질이 없단 말이야. 이게 뭐다? 우리로 따지면 제8 아레아식 섭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은 다이렉트로 뭐다? 파동과 입자가 그냥 다이렉트로 소통한다고. 이게 깨달은 경지에서 아레아식이 완벽하게 소구된 그 경지에서 우리의 참성품과 우리의 오온이 다이렉트로 소통하면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때 이게 내외 명철이고 이게 무념이고 이게 업무소지 이생기심으로 이렇게 삶을 펼쳐나갈 때 이 자체가 부처의 행위고 이 자체가 해탈이단 말이야. 그게 곧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빛이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다? 깨달은 완벽하게 확철되어 한 존재들은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단 말이야. 왜? 자신의 그 참성품을 있는 그대로 마치 빛이 어둠을 환히 비추듯이 그대로 드러내는 일대사 행장을 펼치기 때문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빛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은 깨달음의 그 영역이라는 것은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일체의 어떤 이게 스크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고 오염 물질이 될 수 있지. 그것을 갖다가 지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은 그 녀석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습이 주인이 돼 가지고 6, 7식 5의 날구지를 갖다가 주관하든지 아니면 조장을 하든지 하면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는데 해오점수에서는 그렇게 펼치는 이 삶을 갖다가 마치 청정자성이 빛이 파동에서 입자로 드러내듯이 곧바로 다이렉트로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천만에란 이야기야. 천만에. 오온의 날구지일 뿐이란 말이야. 그 청정한 자성을 갖다가 몸소
이거구나 라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5편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경지를 갖다가 이렇게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존재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오점수에서는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갑툭튀가 돼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오직 모를 뿐이다 해놓고는 이놈 있잖아, 이놈 뭐 있기는 뭐가 있어. 모른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해오점수에서 지금 조금 발전해 나가는 게 그거거든. 보고 듣는 이놈 해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이걸 왜 모르느냐 말이야. 법문할 때. 이거 자기도 이거 할 때 몇십 년 걸렸다 이거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해오점수에서 그 수심결에서 이야기하는 뭐야 단지불의 시적견성이라는 그 말 자체를 갖다 부정을 해야지, 부인을 해야지. 근데 그거는 번듯이 수심결의 그 어떤 교조적인 이야기는 그대로 따르면서 자기는 안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뭐 모순 덩어리지, 모순 덩어리.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알기는 뭘 알아? 전혀 몰라. 모르고 온이 날구지하는 이걸 이 청정자성이 뭔가 그 작용으로 자꾸 드러내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8 아리아식이 완전히 소고된 청정자성의 요달 확철대오의 경지가 아니면은 그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 오직 모를 뿐이라니까. 오직 모를 뿐. 그러니까 다시 오직 모를 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뭘 갖다가 이걸 갖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는 것처럼. 온이 날구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해오점수가 주장하는 그 어떤 참나의 작용을 우리가 계속 매일 드러내면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제8 아리아식이 소구된 완벽한 확철대오의 경지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의 가장 좋은 예가 빛이다. 빛. 파동으로서 존재하는 빛이 연기에 따라서 바로 입자로서 그냥 아무런 어떤 때가 끼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밝고 투명하게 청정하게 세상을 밝히는 이 경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세상을 밝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밝힌다고? 그러니까 허공을 갖다가 우리의 참나, 우리의 자성, 청정무관 자성이 이 허공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 지으면 해오점수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그 자리를 확철되어 하지 않는 이상은 수백 수천 년을 갖다가 뜨던데도 그 자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알 수 없다라는. 설령 알았다 하면 그것은 뭐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윗선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다 이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진짜 처음부터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안 하는 게 편하고 나는 그냥 무심하게 살겠어. 세상산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살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이거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수천 배 낫다라고 제가 이야기 감히 드립니다. 괜히 아닌 것 가지고 맞다고 막 고집하면서 막 머리 싸매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고생하지 말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